이런 경우에 이별은 진짜 잡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딱 안 잡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99%의 확률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 경우는 진짜 돌아온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리입니다. 이별을 하고 나면 그 첫날은 이게 이별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상대와 늘 함께했던 그런 일상들, 사귀던 그때는 비록 의무적이긴 했었지만 함께했던 모든 일상들 속에 그 상대와의 나와의 그 삶의 습관이 상대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와 나의 그런 일상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허전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왠지 연락을 꼭 해야 할 것만 같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함께 공유했던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던 그 습관들이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전함을 느끼면서 이 이별의 모든 원인이 내 탓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내 잘못으로 헤어진 것만 같고 내가 못난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살이 쪽쪽 빠지게 되고 그렇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내가 좀 얼굴을 좀 성형을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이렇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부터 정작 상대와 내가 헤어지게 된 그런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심리가 변해 있을 때라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정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참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스스로가 정말 가치가 낮아지고 그런 낮아진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나의 이 불안한 현재 이 심리, 내 현재의 감정을 원위치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때 상대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잡고 매달리게 되는, 그리고 잘하겠다, 고치겠다, 또 어떤 분들은 화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좀 잡지 않았어야 됐는데 잡아서 이렇게 재회를 망치게 되거나 공백기가 더욱더 길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붙잡기보다 이 이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이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상대가 도대체 왜 나랑 헤어진 건지 이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별을 한 건지 권태기로 인한 이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여러분들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런 경우인데 헤어짐을 평소에 자주 말하던 상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늘 헤어지자 이런 소리를 자주 하던 상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해 하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별을 당하고 났을 때 내 잘못 같고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 건데 사실은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못해줘서 헤어졌다기보단 너무 편해져서 상대에게 권태가 온 거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별의 원인을 다 뒤집어 씌워서 서운한 걸 이렇게 토해내고 여러분들이 못해줘서 헤어지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에 상대가 그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 그동안 상대한테 못해준 것들을 상대한테 잘해주면 상대가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칠 부분을 얘기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렇게 좀 잡고 매달리게 되는 건데 사실 진짜 헤어진 이 원인이 여러분들이 못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못 느끼고 상대 입장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그렇지만 재미가 진짜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만만해진 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별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잘해줬고 상대만 그동안 바라봐서 이렇게 차인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매달리고 잡고 잘한다고 하면 상대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려고 과연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해서는 재회가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별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정말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헤어지고 여러분들 완전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나만 보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해. 늘 나만 이렇게 바라봐주고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내가 연락만 하면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상대.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였었어요. 이게 장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것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만 좋아할 것 같은 그 확신을 불확실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을 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지내고 안 힘든 모습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라도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이면 상대가 이렇게 실망해서 진짜 끝나면 어쩌나 이게 굉장히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지내고 상대를 안 잡고 누가 이렇게 생긴 척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상태, 열정이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잡지 마세요. 그리고 공백기 갖고 딱 기다리기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연락만 딱 안 해도 진짜 잘 되는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문제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안 잡고 한 3달에서 4달쯤 이렇게 지나면 상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이렇게 밀당 살짝 해주면 상대가 이렇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백기만 딱 갖고 잘 참고 있으면 제외가 잘 되니까 절대 잡지 말고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영상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거나 아니면 상담 받아서 확실하게 기다리면 나한테 올 상대인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고 이렇게 좀 지내면 되는 겁니다. 상대와 애착이 되고 상대에게 신뢰가 엄청 두텁거나 상대가 나를 그동안 좀 만만하게 이렇게 봤다든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잡지 마세요. 착한 사람 이제 그만하세요. 착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 이성 친구를 미치게 만들고 싶은 거고 제외하고 싶은 거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원인을 제대로 이렇게 분석을 못하게 되거든요. 헤어지고 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도대체 상대와 왜 헤어졌는지 이렇게 이별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그 방향을 잡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이 확실하게만 되면 여러분들의 멘탈은 정말 확실하게 잘 잡히거든요. 확실한 이별의 이유를 알게 되면 마음도 진짜 편해져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별의 원인을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권태면 권태, 가치관이면 가치관 이렇게 이별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상대와의 이별을 내 탓이다, 내가 좀 잘해주면 잘 될 것 같다, 이러한 좀 감정적인 판단을 좀 덜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의 이유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대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상대와의 연락을 완전히 지금부터라도 끊어내셔야 돼요. 더 이상 상대의 인스타, 카톡 프사 이제 염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흔적이 남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고프레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을 고프레임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지셔야 되고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여러분들이 차였지만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여러분들 앞에 싹싹 빌고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갖고 이 기다림의 시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연락 와서 싹싹 빌면서 매달릴 때 내가 받아줄까 말까? 얼마나 밀당을 하다가 좀 이렇게 받아줄까?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라면 이 상황적으로 권태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헤어지자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연락이 꼭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갖고 오늘 이 방송 보셨으면 지금부터 식사 꼭 하시고 오늘부터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